한겨울 저녁, 추억의 맛을 찾은 사람들이 붐비는 여우고기 전문점은 따뜻한 냄새로 가득하다. 한 숟갈의 국물은 지난 세월의 허기를 달래지만 냄비 속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는 불안을 깨운다. 갑자기 고기가 살아 움직이듯 튀어오르고 식탁의 평온은 깨진다. 그 여우고기는 죽지 않았다. 사람의 몸속에서 다시 깨어나 먹은 이를 조용한 번데기로 바꾼다. 오래된 믿음과 욕망이 맞닿는 순간 공포는 일상이 된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말을 하던 시절, 깊고 험한 산골짜기 고개 너머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험준한 산세 때문에 보통 사람이라면 감히 넘을 엄두도 내지 못할 곳이었지만 그 주막에서 풍겨나오는 기묘하고도 고소한 고기 냄새는 심리 밖까지 퍼져나가 지나가던 나그네들의 코끝을 잡아 끌고야 말았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날이면 그 냄새는 더욱 진해져서 마치 산신령이 요술을 부려 사람을 홀리는 것 같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으니 그 명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만 갔습니다. 이 주막의 주인은 욕심이 많고 심술담기로 소문난 여주인이었는데 그녀는 항상 붉은 비단 치마를 입고 돈주머니를 허리춤에 차고 다니며 손님들의 눈치를 살피곤 했습니다. 그녀의 눈매는 가늘고 매서워서 한번 쏘아보면 건장한 장정들도 오금이 저릴 정도였지만 주막을 찾는 손님들에게만은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어서오라며 손짓을 하였습니다. 여주인은 오로지 돈을 버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 주막의 일꾼들을 짐승 부리듯 혹독하게 다루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성미를 거스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막에서 가장 갇은 일을 도맡아 하는 이는 돌쇠라는 이름의 순박하고 우직한 청년이었는데 그는 이 주막에 얹혀 살며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 나르는 온갖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천성이 착하고 부지런하여 여주인의 모진 구박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만 했지만 최근 들어 주막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님들이 미친 듯이 탐닉하는 그 붉은 고기 전골의 정체 때문이었습니다. 주막의 대표 메뉴인 고기 전골은 펄펄 끓는 붉은 국물에 이름 모를 고기가 듬뿍 들어가 있었는데 그 맛이 어찌나 기가 막힌지 한번 맛본 사람은 반드시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마력이 있었습니다. 돌쇠는 매일 아침 뒷산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부엌으로 나르며 그 냄새를 맡아야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입안에 군침이 도는 것이 아니라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고기 국물 냄새, 틈새로 비릿하고도 역한 피냄새가 섞여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주막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손님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고 부엌에서는 소뚜껑이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고기 익는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여주인은 연신 싱글벙글 웃으며 엽전을 세느라 정신이 없었고 돌쇠는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장작을 아궁이에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활활 타오르며 솥을 데우자 솥 안의 국물은 붉은 거품을 내뿜으며 맹렬하게 끓어올랐고 그 안에서 고기 덩어리들이 춤을 추듯 위아래로 솟구쳤습니다. 돌쇠가 잠시 숨을 고르며 부엌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을 때 문득 솥 안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작이 타닥거리며 타는 소리와는 분명히 다른 마치 작은 짐승이 고통에 겨워 내지르는 듯한 찍찍하는 날카로운 비명소리였습니다. 돌쇠는 깜짝 놀라 솥뚜껑을 쳐다보았지만 뚜껑은 무거운 돌에 눌려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끓는 물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어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가슴 한구석에 찜찜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여주인은 돌쇠가 일손을 놓고 멍하니 있는 꼴을 보자마자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의 돌쇠야. 뭘 그리 넋을 놓고 있어. 손님들 상에 나갈 전골이 식겠다. 어서 불을 더 지피지 않고. 그녀의 호통에 정신이 번쩍 든 돌쇠는 황급히 장작을 더 집어넣었지만 소단에서 들렸던 그 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좀처럼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불길을 바라보며 이 고기가 도대체 어디서 난 것인지, 왜 여주인은 고기의 출처를 그토록 철저히 숨기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사실 이 주막의 고기는 정육점에서 사오는 것이 아니라 다리 없는 깊은 밤마다 정체불명의 사냥꾼이 지게에 지고 와서 뒷문으로 몰래 넘겨주는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몇 번 그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었는데 사냥꾼은 항상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검은 천으로 얼굴을 가린 채 아무 말 없이 고기가 담긴 자루만 던져놓고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 자루에서는 붉은 피가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고 때로는 자루 자체가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주인은 그 고기를 받으면 즉시 창고 깊숙한 곳으로 가져가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서 손질을 했는데 그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돌쇠조차도 고기 창고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했으며 만약 그 근처를 서성거리는 것이 발각되면 불호령이 떨어지곤 했습니다. 돌쇠는 여주인이 밤새도록 칼을 가는 소리와 무언가를 텅텅 내리치는 소리를 들으며 이불 속에서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손님들은 고기의 정체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그 맛에 취해 허겁지겁 숟가락을 놀렸습니다. 멀쩡해 보이던 양반님네들도 전골 냄비가 나오면 체면을 집어던지고 짐승처럼 달려들어 국물까지 싹싹 핥아먹었고 배가 불러 터질 것 같으면서도 고기 한 점이라도 더 먹으려고 서로 으르렁거리는 모습은 실로 기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돌쇠는 그들의 눈빛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붉게 충혈되고 탁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감히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한 손님이 씹던 고기에서 하얗고 뾰족한 뼈 조각이 나왔다며 항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주인은 당황하지 않고 능청스럽게 웃으며 산토끼 뼈가 들어갔나 보네요. 산짐승이라 뼈가 좀 억세죠. 하고 둘러대며 고기를 한 접시 더 내어주어 입막음을 했습니다. 손님은 공짜 고기에 금세 화를 풀고 다시 먹는데 열중했지만 돌쇠가 보기에는 그 뼈가 토끼뼈라기보다는 훨씬 날카롭고 섬뜩한 이빨처럼 보였습니다. 돌쇠는 주막 마당을 쓸면서 가끔 산짐승들이 주막 근처를 배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짐승들은 주막 안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고 멀찍이서 주막을 향해 구슬피 울부짖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특히 여우들의 울음소리가 유난히 잦았는데 마을 어르신들은 여우가 울면 불길한 일이 생긴다고 했기에 돌쇠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이면 그 울음소리는 마치 사람의 곡소리처럼 들려 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산자락을 덮으면 주막은 더욱 묘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처마 밑에 매달린 청사초롱이 바람에 흔들리며 붉은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부엌 아궁이의 불빛은 마치 살아있는 짐승의 혀처럼 넘실거렸습니다. 돌쇠는 부엌 정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려다 창고 쪽에서 또다시 이상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소리만이 아니라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서늘한 냉기가 피부에 와닿았습니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돌쇠는 발소리를 죽이고 창고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창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는 사각사각 무언가를 긁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갇혀있는 누군가가 손톱으로 벽을 긁으며 밖으로 나오려 애쓰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였습니다. 돌쇠는 침을 꼴깍 삼키며 문고리에 손을 뻗어보려 했지만
그 순간 뒤에서 들려온 여주인의 차가운 목소리에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돌쇠야, 거기서 뭐하니? 여주인은 어느새 돌쇠의 등 뒤에 와서 서늘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피가 묻은 행주가 들려 있었고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돌쇠는 너무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지만 겨우 중심을 잡고 아니에요. 마님, 쥐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하고 말을 더듬으며 변명했습니다. 여주인은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쥐는 무슨 산바람 소리다. 쓸데없는 짓 말고 어서 가서 잠이나 자거라. 돌쇠는 도망치듯 방으로 돌아왔지만 심장은 쿵쿵거리며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여주인의 손에 들려있던 붉은 피가 묻은 행주와 그녀의 싸늘한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살려줘 하는 여인의 비명 소리처럼 들려 귀를 막아야만 했습니다. 이 주막에는 분명히 사람들이 모르는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쇠는 대탄 눈으로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안개는 어제보다 더 짙게 끼어 있어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고 주막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외딴 섬처럼 고립되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전골을 맛보러 온 손님들이 문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굶주린 늑대처럼 탐욕스러웠고 입가에는 벌써부터 침이 고여 있었습니다. 여주인은 보란듯이 솥뚜껑을 열고 국자를 휘저으며 손님들의 식욕을 돋우었습니다. 솥 안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희뿌연 안개와 섞여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고 붉은 국물은 마치 살아있는 피처럼 끈적하게 끓어올랐습니다. 돌쇠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자신이 끓이고 있는 것이 단순한 고기 국물이 아니라 무언가 금기된 것을 깨우는 의식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님들이 숟가락을 들 때마다 주막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고 탁하게 변해갔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주막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고 사람들의 말소리와 쩝쩝거리는 소리로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때 구석진 자리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고기 한 점을 입에 넣더니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며 뱉어냈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야?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구만. 노인의 외침에 주막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노인에게 쏠렸습니다. 여주인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지더니 매서운 눈빛으로 노인을 쏘아보았습니다. 여주인은 곧바로 상냥한 가면을 쓰고 노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입맛이 까다로우시군요. 오늘 잡은 고기라 피 냄새가 좀 덜 빠졌나 봅니다. 제가 특별히 양념을 더해서 다시 내어오겠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노인의 그릇을 치우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쇠는 여주인이 부엌으로 들어가며 짖는 표정을 보았는데 그것은 곤란해하는 표정이 아니라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양념이 더 진하게 된 전골이 다시 나왔고 노인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러자 언제 그랬냐는 듯 노인의 표정이 환하게 풀리며 허허, 이제야 맛이 제대로 나는구만. 기가 막혀 하며 허겁지겁 그릇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그 모습을 보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도대체 저 양념 안에 무엇을 넣었기에 사람의 혀를 저토록 홀리는 것일까요? 오후가 되자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비에 젖은 흙냄새와 전골의 고기 냄새가 섞여 주막 안은 더욱 기묘한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비를 피하려 몰려든 손님들로 주막은 터져나갈 듯했고 돌쇠는 밀려드는 주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부엌문 틈으로 빗물에 젖은 작은 털뭉치 하나가 굴러 들어왔습니다. 붉은 털을 가진 꼬리가 잘린 작은 짐승의 털 뭉치였습니다. 돌쇠는 소스라치게 놀라 털뭉치를 집어들었는데 그것은 여우의 털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황급히 털뭉치를 아궁이 불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털 타는 냄새가 확 퍼지자 솥안의 국물이 갑자기 팍 하고 튀어오르며 돌쇠의 손등을 덮쳤습니다. 화상을 입은 듯 뜨거웠지만 돌쇠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국물 위로 떠오른 고기 조각이 마치 웃고 있는 여우의 눈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주막에는 돌쇠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슬픈 원한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며칠이 지나자 주막 주변에는 전보다 더 짙고 끈적한 안개가 내려앉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도 안개는 거칠 줄을 몰랐고 주막은 마치 구름 속에 갇힌 딴 세상처럼 몽환적이면서도 음산한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이제는 산 넘고 물 건너 먼 고을의 사람들까지 전골 맛을 보러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무언가에 홀린 듯한 눈빛으로 고개 너머를 바라보며 오로지 그 붉은 국물 한 그릇을 비우기 위해 험한 산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몰려드는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고기가 맛있어서 손님들이 좋아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손님들의 모습이 예전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막에 들어설 때만 해도 멀쩡하던 사람들이 전골을 먹고 나면 눈빛이 흐릿해지면서 동공이 풀린 듯 멍해졌고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쳐박고 후루룩 쩝쩝 소리를 내며 국물을 들이키는 모습은 마치 며칠 굶은 짐승들을 연상케 했습니다. 특히 단골 손님들의 변화는 돌쇠를 더욱 섬뜩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랫마을의 김서방은 본래 호탕하고 목소리가 커서 주막에 오면 쩌렁쩌렁한 소리로 농담을 던지던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그는 구석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한마디 말도 없이 고기만 씹어대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안부를 물으려 다가가니 김서방이 고개를 획 돌려 쳐다보았는데 그의 눈동자가 사람의 그것이라기보다는 짐승의 눈처럼 누렇고 가늘게 변해 있는 것 같아 돌쇠는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손님들의 식사 예절도 점차 사라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젓가락과 숟가락을 사용하여 점잖게 식사하던 양반들조차 고기 맛을 본 뒤에는 체면을 잇고 손으로 고기를 집어 뜯거나 그릇째 들고 국물을 핥아먹기 일쑤였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씹을 때마다 들리는 오독오독 하는 소리는 뼈까지 씹어먹는 듯 기괴하게 들렸고 입가에 붉은 국물을 잔뜩 묻힌 채 희죽희죽 웃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소름이 돋게 만들었습니다. 주막 안은 사람들의 대화 소리 대신 짐승이 먹이를 먹을 때 내는 거친 숨소리와 씹는 소리로만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쇠는 부엌에서 고기를 손질하다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여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돌쇠는 썰어놓은 고기 더미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도마 위에 놓인 붉은 고기 덩어리 하나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잘못 본 것이라 생각하여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고기는 분명히 스스로의 의지를 가진 것처럼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의 근육이 수축하는 것과 같은 그 움직임에 돌쇠는 들고 있던 칼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돌쇠가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고기를 찔러보자 고기는 찌른 부위를 중심으로 움찔하며 반응을 보였습니다.
죽어서 토막난 고기가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에 돌쇠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여주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이 녀석이 고기가 상하기라도 할까봐 감시하는 게냐. 갓 잡은 싱싱한 고기라 신경이 살아있어서 그런 게 다 촌스럽게 호들갑 떨지 말고 어서 썰기나 해. 여주인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고기를 낚아채 펄펄 끓는 솥단지에 집어넣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간 고기는 고통스러운 듯 튀어오르며 붉은 거품을 토해냈지만 여주인은 그저 국자로 꾹꾹 눌러 담을 뿐이었습니다. 돌쇠는 그 모습을 보며 여주인이 말하는 싱싱한 고기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은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갓 잡은 짐승이라 해도 며칠이 지난 고기가 저렇게 생생하게 반응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산 아래에서부터 맑고 청아한 목탁 소리가 안개를 뚫고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탁, 탁, 탁. 규칙적으로 울리는 그 소리는 주막 안의 기괴한 먹는 소리와 묘한 대조를 이루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윽고 주막 문 앞에 한 노스님이 나타났습니다. 낡고해진 승복을 걸치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두 눈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는 분이었습니다. 스님은 주막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지방 앞에 서서 가만히 내부를 응시했습니다. 주막 안의 손님들은 먹는데 정신이 팔려 스님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지만 돌쇠는 본능적으로 하던 일을 멈추고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은 코를 킁킁거리며 주막 안의 냄새를 맡더니 이내 미간을 찌푸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혼잣말처럼 그러나 돌쇠의 귀에는 똑똑히 들리도록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이곳에 죽어서도 죽지 못한 것들의 원한이 가득하구나. 산 사람이 죽은 짐승의 탈을 쓰려 하는가. 여주인은 문 앞에 웬 거지가 서 있는 줄 알고 표독스러운 얼굴로 달려나왔습니다. 아니, 재수없게 영업하는 집 문 앞을 막고 서서 뭐하는 거요? 동냥을 하러 왔으면 딴 데 가서 알아보시오. 우리 집엔 남는 밥 따위 없으니. 여주인은 소금을 한 줌 쥐어 스님에게 뿌리며 당장 꺼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화를 내거나 당황할 법도 했지만 스님은 소금을 맞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여주인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스님의 눈빛이 어찌나 강렬하고 서늘했는지 기세등등하던 여주인조차 순간 흠칫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스님은 여주인을 향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탐욕이 눈을 가려 제 살 깎아먹는 줄 모르는구나. 이 솥에 끓고 있는 것이 정령 사람의 먹거리라 생각하느냐. 짐승의 저주가 뼈에 사무쳐 피가 되고 살이 되니 곧 이곳은 사람이 머물 곳이 못 될 것이다. 스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치 천둥소리처럼 주막 안을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제야 몇몇 손님들이 먹던 것을 멈추고 스님을 쳐다보았지만 그들의 눈은 이미 탁하게 풀려 있어 스님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다시 고개를 쳐박고 전골을 먹기 시작했고 그 모습은 더욱 기괴하게 느껴졌습니다. 여주인은 스님의 말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빗자루를 들고 나와 스님을 위협했습니다. 이 땡중이 미쳤나. 어디서 헛소리를 짓거려. 당장 나가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할 테다. 스님은 더 이상 여주인과 말을 섞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꼈는지 고개를 저으며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다 마당 한 구석에서 겁에 질린 채 서 있는 돌쇠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스님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돌쇠를 향해 측은한 눈빛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아직 눈이 맑구나. 오늘 밤 달이 구름에 가려지면
솥뚜껑을 열지 말게나. 그리고 명심하게. 짐승의 고기는 배를 채우지만 원한 맺힌 고기는 영혼을 갉아먹는 법이네. 돌쇠는 스님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스님이 떠나고 난 뒤에도 그 목소리는 귓가에 맴돌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원한 맺힌 고기, 영혼을 갉아먹는다. 돌쇠는 부엌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하면서도 손이 떨려 그릇을 몇 번이나 놓칠 뻔했습니다. 여주인은 스님이 재수없는 소리를 하고 갔다며 하루 종일 투덜거렸고 솥에 소금을 뿌리며 부정을 씻어내려 했지만 주막을 감싸고 있는 음산한 기운은 오히려 더 짙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주막은 다시 손님들로 만원이 되었습니다. 낮에 스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고기를 탐닉했습니다. 돌쇠는 서빙을 하면서 손님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확실히 낮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 보였습니다. 어떤 손님은 얼굴에 거뭇거뭇한 털이 돋아나 있는 것처럼 보였고 어떤 손님은 손톱이 비정상적으로 길고 날카로워져 탁자를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자신을 잘 챙겨주던 이웃마을의 젊은 선비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선비님, 이 고기 말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낮에 스님도 그렇고 제가 보기엔 먹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돌쇠는 최대한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지만 선비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선비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돌쇠를 쳐다보았는데 그의 입가는 붉은 국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치아 사이에는 생고기 조각이 끼어 있었습니다. 선비는 돌쇠의 걱정, 어린 말에 대답 대신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쇠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만만. 좋은데. 왜? 방해냐? 선비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탁해서 도저히 사람의 목소리라고 믿기 힘들었습니다. 돌쇠는 그의 악력이 너무나 강해서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여주인이 나타나 돌쇠의 등짝을 후려갈겼습니다. 이놈이 미쳤나? 손님한테 무슨 짓이야? 여주인은 돌쇠를 거칠게 밀쳐내고 선비에게 굽신거리며 사과했습니다. 아이고, 선비님, 이 미련한 놈이 일하기 싫어서 헛소리를 하나 봅니다. 제가 따끔하게 혼을 낼 테니 노여움을 푸십시오. 선비는 돌쇠를 노려보다가 다시 고기 그릇으로 코를 박았고 여주인은 돌쇠를 부엌 뒷문으로 끌고 갔습니다. 뒷마당으로 끌려 나온 돌쇠는 여주인에게 모진 매질을 당해야 했습니다. 여주인은 빗자루로 돌쇠를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한 번만 더 손님들 앞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렸다간 너도 저 솥단지 안에 들어갈 줄 알아라. 내 말이 빈말인 줄 아느냐. 여주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그 말이 단순한 협박으로 들리지 않아 돌쇠는 공포에 질려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마님, 다시는 입도 뻥끗 안 하겠습니다. 여주인이 분이 풀리지 않은 채 씩씩거리며 안으로 들어가 버리자 돌쇠는 멍든 몸을 이끌고 겨우 일어났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스님의 말대로 달이 검은 구름에 서서히 가려지고 있었습니다. 주막 안에서는 여전히 질겅질겅 씹는 소리와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섞여 들려왔고 굴뚝에서는 매캐하고 비릿한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올랐습니다. 돌쇠는 자신이 서 있는 이곳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라 아기들이 들끓는 지옥의 입구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손님들은 하나둘씩 객실로 들어갔지만 방 안에서도 잠자리에 드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문풍지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코를 고는 소리가 아니라 벽을 긁거나
바닥을 기어다니는 소리였습니다. 끼익, 쇠유 하는 소리가 복도를 타고 울려 퍼졌고 가끔씩 꽃기호하는 닭구름 소리 비슷한 괴성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방에 누워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온몸의 감각이 곤두서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무거운 솥뚜껑을 억지로 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여주인은 이미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고 이 시간에 부엌에 들어갈 사람은 없었습니다. 돌쇠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방문을 아주 조금 열어 부엌 쪽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는데 그 불빛에 비친 그림자는 사람이 아니라 거대한 꼬리를 가진 짐승의 형상처럼 보였습니다. 그림자는 솥 주위를 빙빙 돌며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듯 했는데 그 목소리는 여주인의 목소리와 여우의 울음소리가 기묘하게 섞인 듯 했습니다. 더 많이 먹여야 해. 그래야 내가 산다. 더 많이. 돌쇠는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여주인이 숨기고 있는 비밀은 단순히 상한 고기를 파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금지된 주술을 부리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사람이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갑자기 부엌의 불이 훅 꺼지고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정막 속에서 돌쇠의 방문 바로 앞에서 드르륵 하고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는 숨을 멈추고 문을 응시했습니다. 문 밖에는 누군가가 서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 숨결에서 풍겨오는 비릿한 피 냄새가 문틈을 타고 방 안으로 스며들어왔습니다. 오늘 밤 이 주막에선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돌쇠의 방문 앞에서 들리던 거친 숨소리와 문고리를 돌리던 섬뜩한 소리는 새벽닭이 울 때까지 계속되다가 동이 틀 무렵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돌쇠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만한 눈으로 방문을 열어보았지만 문 밖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차가운 새벽, 이슬만이 마루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그것이 단순한 꿈이나 착각이 아니었음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는데 문고리에 묻어있는 끈적하고 비릿한 액체가 말라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부터 하늘은 뚫린 듯 구멍이 난 것처럼 비를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는 굵고 거세서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이 땅을 파고들 정도였고 하늘은 대낮인데도 밤처럼 어두컴컴하여 등불을 켜지 않고는 앞을 분간하기 힘들었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번갈아치며 산천을 울려댔고 바람은 주막의 문짝을 뜯어낼 듯이 덜컹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이 주막에서 벌어지는 부정한 일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노여움을 표출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짐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막은 비를 피하러 들어온 나그네들과 소문을 듣고 찾아온 식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습니다. 비에 젖은 옷에서 나는 눅눅한 냄새와 사람들의 땀 냄새, 그리고 주방에서 흘러나오는 고기 전골의 냄새가 뒤섞여 주막 안은 숨이 막힐 듯 답답하고 불쾌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그 냄새를 불쾌해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냄새에 취해 더욱 개걸스럽게 음식을 탐닉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요구는 빗소리보다 더 시끄럽게 주막을 메웠습니다. 여기 고기 더 주시오. 술도 더 가져오고. 아니, 왜 이렇게 늦는 거야? 배가 고파 죽겠단 말이다. 여기저기서 고함을 치고 식탁을 두드리는 통에 돌쇠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침이 거품처럼 맺혀 있어 그 모습이 영락없는 아기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들은 배가 불러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워 넣으려는 갈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주인은 밀려드는 주문에 기쁨의 비명을 지르며 주방을 지휘했습니다. 돌쇠야, 못하느냐? 어서 창고에 가서 고기를 더 가져오너라. 솥이 비어가고 있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탐욕에 젖어 쩌렁쩌렁 울렸고 눈은 돈독이 올라 번들거렸습니다. 돌쇠는 창고에 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지만 여주인의 서슬 퍼런 눈빛과 손님들의 아우성에 떠밀려 억지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고 문을 여는 순간 확 풍겨오는 피비린내와 짐승 누린내가 돌쇠의 코를 찔렀습니다. 어두운 창고 안에는 붉은 고기 덩어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빗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지만 자세히 귀를 기울이면 그 안에서 바스락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고기가 담긴 자루 하나를 집어들었는데 자루가 묵직하면서도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하는 느낌이 들어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돌쇠가 자루를 메고 주방으로 돌아오자 여주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루를 낚아채 도마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쏟아진 고기들은 아직 핏기가 채가시지 않은 붉은 선홍색이었고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주인은 칼을 들어 거침없이 고기를 내리쳤는데 칼이 고기에 박힐 때마다 퍽 하는 소리가 아니라 찍 하는 짧은 비명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돌쇠는 귀를 의심하며 여주인을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광기에 사로잡혀 듣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오늘은 날도 끝인데 고기 맛이 아주 좋겠어. 푹 꼬아내면 국물이 끝내줄 게야. 여주인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토막난 고기들을 펄펄 끓는 솥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끓는 물속으로 들어간 고기들은 고통스러운 듯 격렬하게 춤을 추며 떠올랐다가 가라앉기를 반복했습니다. 솥 안에서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붉은 거품이 일어넘쳤고 그 거품은 마치 짐승이 피를 토해내는 것처럼 붉고 걸쭉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솥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더욱 기이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장작이 타는 소리나 물이 끓는 소리인 줄 알았으나 점차 그 소리는 뚜렷하게 찍찍 끽끽 하는 짐승의 울음소리로 변해갔습니다. 그것은 쥐가 덫에 걸려 발버둥 칠 때 내는 소리 같기도 하고 새끼 짐승이 어미를 찾으며 우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돌쇠는 솥뚜껑을 바라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솥 안에는 분명히 죽은 고기들만 들어갔는데 어째서 살아있는 것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일까요? 손님들도 하나둘씩 이상한 낌새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전골을 먹던 한 사내가 숟가락을 멈추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이보시오, 주인장. 어디서 쥐 새끼가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소. 밥맛 떨어지게 시리.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손님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아까부터 바닥 밑에서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천장에서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여주인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큰 소리로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호호호. 손님들도 참. 비바람이 몰아치니 문풍지가 울어서 나는 소리입니다. 주라니요. 우리 집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어서 드세요. 식으면 맛이 없습니다. 그녀는 국자로 솥을 휘저으며 소리를 덮으려 했지만 국자가 솥바닥을 긁을 때마다 울음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져 사람들의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솥뚜껑이 덜컹하고 들썩였습니다. 무쇠로 만든 무거운 뚜껑이 안에서 끓어오르는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춤을 추듯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솥 틈새로 새어나오는 하얀 김 속에는 짐승의 털 타는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섞여 있어 역겨움을 자아냈습니다. 돌쇠는 공포에 질려 마님
소치, 소치 이상합니다 하고 외쳤지만 여주인은 돌쇠의 정강이를 걷어차며 조용히 해. 불 조절을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 하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여주인의 호통으로도 솥의 요동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솥뚜껑은 점점 더 격렬하게 들썩거렸고 그 안에서 들리는 비명소리는 이제 주막 전체를 울릴 정도로 커졌습니다. 끼에, 액, 끼에, 그것은 더 이상 쥐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마리의 짐승이 끓는 물속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지옥의 소리였습니다. 손님들은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귀를 막았으며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한 손님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먹던 국그릇을 들여다보더니 비명을 지르며 그릇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깨지면서 쏟아진 국물 속에는 털이 숭숭 난 고기 덩어리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고기가 살아서 움직인다. 주막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먹은 것을 토해내며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밖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어 나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여주인은 사색이 되어 솥뚜껑을 온몸으로 누르며 버텼습니다. 아니야. 이건 그냥 바람소리야. 다들 자리에 앉아. 돈 내고 가야지. 어딜 도망가. 그녀의 모습은 탐욕의 눈이 멀어 이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악귀와도 같았습니다. 그녀가 뚜껑을 누를수록 솥단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고 뜨거운 증기가 치익 소리를 내며 여주인의 팔과 얼굴을 덮쳤습니다. 그녀의 피부가 붉게 달아올랐지만 그녀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돌쇠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벌벌 떨면서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것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지난번 스님이 주고 간 붉은 팥과 소금이 담긴 주머니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것을 뿌려야 할까? 아니면 도망쳐야 할까? 돌쇠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주인의 광기와 손님들의 혼란 속에서 섣불리 나섰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여주인이 뒤로 나동그라졌습니다. 솥뚜껑이 허공으로 튀어오르며 천장을 때리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뚜껑이 열린 솥안에서는 시뻘건 증기가 기둥처럼 솟구쳐 올랐고 그 증기 속에서 형체를 알 수 없는 검붉은 그림자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연기처럼 흐릿했지만 분명히 짐승의 형상을 하고 있었고 붉은 눈을 번뜩이며 주막 안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서로 엉켜 넘어지고 밟히는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여우다. 여우 귀신이다. 누군가의 외침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연기 속의 그림자들은 손님들의 몸을 휘감으며 그들의 입과 코로 스며들려 했습니다. 이미 전구를 많이 먹은 사람들은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져 몸을 비틀었고 그들의 배는 임산부처럼 기괴하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쓰러진 사람들의 입에서는 짐승의 털 뭉치가 쏟아져 나왔고 손발톱은 갈고리처럼 구부러지며 길어졌습니다. 그들은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눈은 쾌락에 젖은 듯 몽롱하게 풀려 있어 보는 이를 더욱 소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돌쇠는 이 모든 참상이 여주인의 끝없는 욕심이 불러온 재앙임을 깨달았습니다. 여주인은 바닥에 넘어진 채로 솥에서 튀어나온 고기 한 점을 주워 입에 넣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깥의 천둥 소리가 주막 안의 비명 소리와 섞여 귀를 먹먹하게 했습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주막 안의 풍경은 지옥도처럼 참혹하게 비쳤습니다. 솥에서는 여전히 붉은 국물이 용암처럼 끓어넘치며 바닥을 적셨고 그 국물이 닿는 곳마다 나무바닥이 치익 소리를 내며 타들어갔습니다. 돌쇠는 문 쪽으로 기어가려 했지만
여우의 형상을 한 연기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연기는 돌쇠를 노려보며 킬킬거리는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너도 먹어. 너도 같이 먹자. 연기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예전에 사라진 김서방의 목소리 같기도 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냥꾼의 목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돌쇠는 뒷걸음질 치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스님의 주머니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남은 희망은 이 작은 주머니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손이 말을 듣지 않아 주머니 끈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솥안에서 가장 거대한 기운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다른 그림자들과 달리 뚜렷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는데 꼬리가 9개 달린 거대한 붉은 여우의 형상이었습니다. 그 여우는 솥 위에 둥둥 떠서 주막 안을 내려다보며 찢어질 듯한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주막의 기둥이 흔들리고 등불이 모두 꺼져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여우의 두 눈만이 시퍼런 도깨비불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가 쩝쩝거리며 살을 뜯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눈을 질끈 감고 귀를 막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괴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산에 살던 영물이 인간의 탐욕에 희생되어 원기가 되었고 이제 그 원한을 갚기 위해 인간들을 제물로 삼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막은 이제 인간의 공간이 아닌 여우들의 소굴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지붕을 뚫을 기세였고 주막 안은 죽음과 공포의 냄새로 진동했습니다. 여주인의 웃음소리가 어둠 속에서 미친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다 내 거야. 이 고기들은 다 내 돈이야. 그녀는 완전히 미쳐버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돌쇠는 절망 속에서도 스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짐승의 고기는 배를 채우지만 원한 맺힌 고기는 영혼을 갉아먹는다. 이대로 있다가는 자신도 저들과 똑같은 꼴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돌쇠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주막 안은 그야말로 생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솥뚜껑이 날아가고 붉은 증기가 가득 찬 방 안에서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출구를 찾아 헤맸지만 굳게 닫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닥에 떨어져 있던 고기 한 점을 무심코 집어들었던 한 선비의 비명이 주막을 찢어놓았습니다. 그는 굶주림을 참지 못해 그 혼란 속에서도 고기를 입에 가져다 댔는데 순간 죽은 줄 알았던 고깃덩어리가 펄쩍 뛰어올라 선비의 입술을 덥석 물어뜯은 것입니다. 선비는 으악 하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고기를 떼어내려 안간 힘을 썼지만 고기는 마치 살아있는 자라처럼 한 번 문 것을 절대 놓지 않고 선비의 살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다른 손님들은 뒷걸음질 치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미 전골을 배불리 먹고 바닥에 쓰러져 있던 사람들의 배가 기이할 정도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배는 마치 만삭의 임산부처럼 커져갔는데 그 안에서 무언가가 격렬하게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옷 위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뱃속에서 꾸르륵, 꾸르륵 하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소화되는 소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의 작은 짐승들이 밖으로 나오기 위해 벽을 긁는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으며 자신의 배를 움켜쥐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배가 찢어질 것 같아! 살려줘! 그들의 외침은 처절했지만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돌쇠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스님이 했던 죽어서도 죽지 않은 것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솥 안에서 끓고 있던 고기들은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사람의 뱃속을 따뜻한 자궁 삼아 다시 태어나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주막은 식당이 아니라 여우들의 번식장이었던 셈입니다. 배가 불러온 사람들의 피부는 점차 얇아져서 안에서 움직이는 핏줄과 근육의 형태까지 비쳐 보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개 중에는 배꼽을 통해 붉은 여우의 털이 삐져나오는 사람도 있었고, 입을 벌릴 때마다 사람의 혀 대신 뾰족한 짐승의 주둥이가 튀어나오려는 듯 헛구역질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으로서의 의식을 잃어가며 점차 하나의 거대한 살아있는 고치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여우의 원한이 서린 고기가 인간의 정기를 빨아먹고 인간의 몸을 숙주로 삼아 새로운 육신을 얻으려 하는 끔찍한 저주였습니다. 이 아비규환 속에서도 여주인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고기들을 주워 자신의 치마폭에 담으며 희죽희죽 웃고 있었습니다. 내 고기야. 다 돈이 되는 귀한 고기들이라고 아무도 못 줘. 그녀의 눈은 이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배 또한 남산만하게 불러 있었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끼기는커녕 그것을 복이라 여기며 쓰다듬었습니다. 여주인의 뒤로 거대한 구미호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지만 탐욕의 눈이 먼 그녀에게는 오직 눈앞의 고기 덩어리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돌쇠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주막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배를 찢고 나올 여우들에게 잡아먹히거나 그들 자체가 요괴로 변해버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 깊이 간직해두었던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노스님이 가장 위급한 순간에 쓰라며 주고 간 붉은 팥과 굵은 소금이 섞인 주머니였습니다. 돌쇠는 주머니의 끈을 풀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부디 이 비천한 목숨을 살려주시고 억울하게 죽은 넋들도 제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돌쇠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는 주머니 속에 든 팥과 소금을 한 움큼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있는 힘껏 펄펄 끓고 있는 솥단지를 향해 뿌렸습니다. 물러가라, 사악한 기운들아. 썩 물러가라. 돌쇠의 외침과 함께 팥과 소금이 솥단으로 쏟아지자 마치 불에 기름을 부은 듯 콱 하는 굉음과 함께 푸른 불꽃이 치솟았습니다. 솥 안의 붉은 국물이 사방으로 튀며 비명을 질렀고 솥 위에 떠있던 검은 연기들이 고통스러운 듯 몸부림쳤습니다. 팥과 소금이 닿은 곳마다 치익,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붉은 팥은 귀신의 눈을 멀게 하고 소금은 부정탄 것을 씻어낸다고 믿어왔는데 그 힘이 효력을 발휘하는 듯 했습니다. 솥뚜껑이 닫히지 않은 채 미친 듯이 끓어오르던 솥의 기운이 한풀 꺾이는가 싶더니 주막을 감싸고 있던 붉은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뱃속에 들어앉은 여우의 기운들은 끈질기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남은 팥과 소금을 쥐고 쓰러져 있는 손님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뱉어내야 합니다. 돌쇠는 고통스러워하는 손님들의 몸에 팥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파달이 손님들의 불룩한 배에 닿자 뱃속의 움직임이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손님들은 갑자기 눈을 부릅뜨며 짐승 같은 괴성을 질렀고 몸을 활처럼 뒤로 젖히며 거칠게 구토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검은 핏덩어리와 함께 뭉쳐진 털뭉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닥에 토해낸 털뭉치들은 꿈틀거리며 다시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돌쇠가 재빠르게 소금을 뿌리자 녹아내리듯 검은 물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뱃속의 끔찍한 것들을 개워내고 나서야 비로소 제정신이 돌아오는 듯 멍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많은 이들이 탈진하여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습니다. 주막 바닥은 사람들이 토해낸 오물과 검은 물로 흥건해져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주인 뿐이었습니다. 여주인은 돌쇠가 팥을 뿌리는 것을 보고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며 달려들었습니다. 이놈이 내 귀한 고기들에게 무슨 짓을 하는 게야? 내 돈, 내 보물들! 그녀는 돌쇠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는데 그녀의 손톱은 이미 길게 자라 돌쇠의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침이 질질 흘러나왔고 눈동자는 완전히 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사람이 아니라 여우의 원혼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숨이 막혀오는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 남은 팥과 소금을 쥐어짜 여주인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마님,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이건 다 헛된 욕심입니다. 파달이 여주인의 얼굴에 정통으로 맞자 그녀는 끼에 액 하는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동그라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붉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피부가 타들어가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바닥을 구르며 괴로워했지만 입으로는 여전히 돈과 고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솥 안에서 가장 거대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솟구쳐 나와 여주인을 덮쳤습니다. 그것은 꼬리가 9개 달린 구미호의 형상이 분명했습니다. 그림자는 여주인의 몸을 휘감으며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네가 원했잖아. 더 많은 고기, 더 많은 돈. 이제 네가 고기가 되어라. 여주인은 공포에 질려 안 돼! 살려줘! 싫어! 하고 소리쳤지만 그림자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여주인의 몸이 점점 솥 쪽으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그 처참한 광경을 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여주인이 비록 악독하고 욕심 많은 사람이었지만 눈앞에서 요괴에게 잡아먹히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빗자루를 집어들고 여주인을 잡고 있는 그림자를 내리쳤습니다. 놔라, 이 짐승아, 사람을 놔줘. 하지만 그림자는 빗자루를 가볍게 쳐내고 돌쇠를 벽으로 날려버렸습니다. 돌쇠는 벽에 부딪혀 억소리를 내며 주저앉았고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여주인은 솥의 가장자리를 붙잡고 버티려 했지만 힘이 역부족이었습니다. 펄펄 끓는 붉은 국물이 그녀의 손에 닿자 살타는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녀는 비명조차 치르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림자가 그녀의 목소리마저 삼켜버린 듯 했습니다. 여주인의 몸이 서서히 솥안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 돌쇠를 쳐다보았는데 그 눈빛은 원망도 분노도 아닌 깊은 후회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풍덩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붉은 국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여주인이 솥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솥에서는 엄청난 양의 붉은 빛기둥이 천장을 뚫고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바깥의 천둥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울렸고 번개가 주막을 내리꽂았습니다. 주막의 기둥들이 우지끈거리며 흔들렸고 창호지 문들이 모조리 뜯겨나갔습니다. 강한 바람이 주막 안으로 들이닥쳐 솥에서 나오는 증기와 연기를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마치 산신령이 노하여 모든 부정을 씻어내려는 듯 비바람은 주막 안을 휩쓸었습니다. 돌쇠는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감싸 쥐고 이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귀가 먹먹할 정도의 굉음과 눈을 뜰 수 없는 바람 속에서 그는 여우들의 울음소리가 점차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단에서 들리던 찍찍하는 비명소리도 사람들의 뱃속에서 들리던 긁는 소리도 모두 바람에 실려 산 너머로 사라져갔습니다. 여주인을 삼킨 솥은 붉은 빛을 잃고 검게 그을린 채 조용해졌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폭풍우가 잦아들 무렵 주막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부서진 문틈으로 차가운 밤 공기가 들어와 열기를 식혀주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주막은 마치 전쟁터처럼 폐허가 되어 있었고 여기저기 널브러진 집기들과 깨진 그릇들 사이로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다행히 배는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고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가장 가까이 있는 김서방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보았습니다. 약하지만 규칙적인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살았어. 다들 살았어. 돌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텅 빈 주머니만 쥐어 있었습니다. 스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그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이곳은 영원히 여우들의 소굴이 되었을 것입니다. 솥이 있는 부엌 쪽을 바라보니 솥은 반으로 쪼개져 있었고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국물도 고기도 그리고 여주인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바닥에 여주인이 평소에 아끼던 붉은 비단 저고리의 옷고름 하나만이 덩그러니 남아서 이곳에 주인이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여주인의 끝없는 탐욕은 결국 그녀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고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돈과 고기는 허망한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밖에서는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은 폐허가 된 주막을 비추며 참혹했던 밤의 흔적을 드러냈습니다. 돌쇠는 찢어진 문 밖으로 보이는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안개는 걷혔지만 산은 여전히 어둡고 깊었습니다. 하지만 전과 달리 음산한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산도 오랜 체증이 내려간 듯 고요하고 평온한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돌쇠는 주막 한 구석에 있는 물동이에서 물을 떠와 쓰러진 사람들의 입술을 적셔주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돌쇠의 정성 어린 손길에 사람들은 앓는 소리를 내며 조금씩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짐승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것은 분명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돌쇠는 그들이 깨어나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눈물을 흘렸습니다. 길고 길었던 공포의 밤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몸속에 있던 여우의 기운은 빠져나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공포와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주인을 삼키고 사라진 그 거대한 여우의 원혼이 정말로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어딘가에 숨어서 다시 기회를 엿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돌쇠는 깨어난 사람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다독이며 날이 밝을 때까지 불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벽이 오면 이 모든 악몽도 빛과 함께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자 밤새 산천을 뒤흔들던 비바람은 거짓말처럼 뚝 그치고 삼봉우리 너머로 붉은 태양이 서서히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침 햇살은 폭풍우가 핥히고 간 주막의 처참한 몰골을 가감없이 비추었는데 찢어진 문풍지와 깨진 기와 조각들이 마당에 어지럽게 널려 있어 마치 거대한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밤새 주막을 짓누르던 그 무겁고 끈적끈적한 요기 여치는 아침 이슬과 함께 깨끗이 씻겨 내려가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숲속에서는 밤새 숨죽이고 있던 산새들이 다시 지저귀기 시작했고 그 청아한 소리는 악몽에서 깨어난 사람들의 귓가에 생명의 노래처럼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배부 깊숙이 스며드는 차가운 아침. 공기가 밤새 공포와 긴장으로 굳어있던 그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듯 했습니다. 주막 안에서 쓰러져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부스스 몸을 일으키며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멍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자신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자신의 몸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들의 배는 더 이상 기괴하게 부풀어 있지 않았고 눈빛 또한 예전의 탁하고 붉은 기운이 사라져 본래의 사람 눈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겪었던 밤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닥에 흩어진 검은 털 뭉치와 자신들이 토해낸 오물들을 보며 소스라치게 놀랐고 지난밤 자신들이 탐욕스럽게 먹어치웠던 고기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깨닫자마자 심한 구역질을 해댔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고 그 말은 모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욕심의 눈이 멀어 금기를 범하고 자신들의 영혼을 짐승에게 내어줄 뻔했다는 사실에 뼈저린 후회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돌쇠는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펴 따뜻한 물을 끓여다가 사람들에게 한 사발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일단 이걸 드시고 속을 좀 진정시키십시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우 귀신은 물러갔고 마님도 사라졌습니다. 돌쇠의 담담한 위로에 사람들은 말없이 물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얼어붙었던 오장육부가 녹아내리며 비로소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들은 돌쇠에게 생명의 은인이라며 연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지만 돌쇠는 그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